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북에서 오신 실향민들과 또 그 자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또 북한 정권에 강제로 끌려간 강제 납북자 가족 여러분들과 국군 포로 가족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한가위날 이북에 있는 가족들과 친인척들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면 통일이 되어 그리운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언제면 헤어진 부모 형제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그리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 지난 주간 북한 동향에서 주목되는 점들을 간단히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지난주 북한 동향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짐이 곧 핵무기이고 짐이 죽으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뽑았습니다. 여러분, 갑자없이 짐이 곧 핵무기다. 왜 이 말인가고요? 여러분, 혹시 짐이 곧 국가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태양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지던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한 말인데요. 그는 이른바 자연국경설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국경설에 따라서 당시 루이 14세는 영토 확장 전쟁을 벌였는데 신이 그어진 이런 영토선에 따라서 프랑스가 영토를 가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페레네 산맥, 또 서남쪽의 알프스 산맥, 북동쪽의 라인강이 프랑스 국경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지난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가 있었는데 8일 날 김정은이 회의장에 나타나서 시정연설이라는 걸 하고 또 북한의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라는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북한은요 이미 오래전에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에 자신들을 핵보유국이라고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김정은과 김여정이 여러 차례에 북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법제화를 통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력에 대한 법령을 만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요, 이 핵법령에서 김정은이 만약 죽으면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법령에 의하면 김정은이 죽으면 핵전쟁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취지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의 제3조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를 밝혔는데요. 그 1항에는 북한의 핵무력은 오직 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휘를 받는다가 아니라 복종한다라는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제3항에 가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유고 시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밝혔는데 어떻게 밝혔느냐,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서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는데요.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정은의 지휘부가 공격을 받아서 김정은이 죽으면 바로 핵무기를 써라, 일선 지휘관들이 이걸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자기가 없으면 핵무력에 대한 통제나 억제도 되지 않으니 자기를 어떻게 건드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선언적 의미가 있는 이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북한 동향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북한의 코로나 백신 도착으로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요, 백신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개발 소식이나 접종 소식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백신이 아니라 방역사업에 동원되어 있는 그러한 대중이 주인된
사상의식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상으로 결국은 코로나를 이겨내야 된다. 백신이 아니라 이런 걸 강조해 왔는데요. 지역 북한은 우방국으로 알려진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신 관련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시빌리티가 북한에 일정한 양의 백신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지원을 받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이 모두 맞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 5월달 6월달에 전염병을 치르면서 사람들 속에서 형성됐던 이 항체의 효과가,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고 북한 주민들이 이런 이런 면역이 형성됐었는데 10월달에 이 면역이 형성됐던 항체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백신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해라 라고 그것도 김정은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기도 항체가 약해지는 10월이라고 딱 시간표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어디선가 전 주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구나 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백신을 주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이나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고서는 북한에 이렇게 필요한 주민 전용 백신을 공급할 국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중국이 시진핑의 3선 연임이 통과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진행되는 올해에는 7차 핵실험을 해서 한반도 정세를 좀 긴장시키지 말라 뭐 이런 역으로 백신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그에 필요한 총포탄을 북한에서 대량 구매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 백신을 제공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정은이 입으로 직접 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하라고 언급했으니 아마 올해 중에는 북한 주민들도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태영호TV에서는 계속적으로 북한의 주간 동향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들을 키워드로 골라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